코리아 스탁 첫 번째 테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기기고요. 인공지능 산업이 급성장하면서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전력 수요 증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미국 내 노후 전력기기 교체 수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요. 보안입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 가능성의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 최근 시장 안에서 좀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안주에 관련된 전략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원전입니다. 지난주에 또 원전 관련한 이슈와 함께요. 이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심사를 앞두고 또 원전 해체 정비 쪽 관련주들도 주목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 전반적으로 지금부터 전략 함께 세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전력기기 준비해 주셨는데요. 하반기에도 과연 전력기기 관련주들 이런 순항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상반기에 이 전력기기 쪽에서 이제 실적들이 좋게 나오고 또 1분기 실적이 대부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이렇게 나온 이유가 무엇보다도 이 AI 기술, 그러니까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AI 인프라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뒤떨어지지 않게 뭐 AI 100조 원 투자 시대를 만들겠다고 그러고 모두의 AI라는 것을 정부 정책으로 내놨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AI에 대한 투자는 곧바로 에너지와 연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AI 데이터 센터라는 게 운영되는 데 있어 24시간 365일 안전하게 전력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에다가 ESS 뭐 시설을 갖추고 또 SMR 설치해서 SMR 원전으로부터 전력을 끌어쓰겠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전력원을 만들어낸 SMR이라는 발전소, 소형 모듈형 원전부터 시작해서 이 수용가인 소형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까지 전력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그 전력망, 이 전력망에 대한 투자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비교적 그래도 한 7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전력망들이고 해서 그나마 좀 그리고 계속 개비가 되면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또 20세기, 21세기 들어올 때 광통신망을 깔면서 전력선도 그때 손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력선은 굉장히 젊은 전력선이죠. 하지만 유럽만 가봐도 전력선이 여전히 구리선입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도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중부나 남부 지역으로 가버리면 여전히 구리선으로 된 전력선들이 많습니다. 그런 선에서 이 AI 데이터 센터를 갖다 물려버리면 곧바로 셧다운돼 버립니다. 전력망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런 유럽도 이런 전력선에 전력망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한국 기업들, 한국의 이런 변압기나 이런 전력 설비를 만드는 업체들이 대규모로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효성중공업 이 회사도 굉장히 좀 주식수는 적지만 이쪽 조 단위의 매출을 하는 회사입니다. 한 분기마다 1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회사고 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 주식회사 효성에서 이게 인적 분할하는 업체인데 전력 사업 부분과 건설 부분을 같이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전력 부분은 꾸준히 성장하지만 이 건설 부분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쪽을 하고 있는데 이쪽이 부동산 PF 부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효성중공업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력 부분이 워낙 크게 등치가 크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효성중공업 주가를 우상향하는 그런 차트를 그리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회사는 대용량 해상 풍력 터빈 개발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해상 풍력 발전에도 어느 정도 기회를 갖고 있고 수소 충전 사업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미래 먹거리로 수소기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효성중공업을 좀 봐주셔야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이 HD 현대일렉트릭은 상반기 중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이에요. 그만큼 HD 현대일렉트릭의 수익률도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성장성도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 잘 보셔야 되고 미국의 알라바마에 공장을 갖고 있는데 그 알라바마 공장이 생산 시설을 생산 캐파를 늘렸습니다. 증설 투자했는데 증설 투자가 끝나자마자 다시 또 증설 투자를 할 정도로 북미 쪽에서 이 수요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AI 인프라 투자를 뭐 5천억 달러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 이 50개 주 중에 48개 주에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겁니다. 그만큼 넓은 광대한 미국 영토 안에 이 에너지를 끌어다 쓰기 때문에 전력망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이죠. 이거에 대한 개비가 때문에
현대 일렉트릭도 수익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LS 일렉트릭인데요. 이 LS 일렉트릭은 매출 외형도 크고 또 동남아 지역에 관련된 계열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동남아 지역에서도 확고한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이 앞에서 말씀드린 두 회사들처럼 매출이 한 1조 원 정도 되는 회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시장에서 선발 주자였지만 지금으로서는 실적이 이런 부분이 3위로 내려앉았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LS그룹에서 LS 일렉트릭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면서 LS 일렉트릭이 시장을 다시 한번 견인하기 위해서 지금 빠르게 앞에 두 종목들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 회사고 지금 당장 1분기 때는 실적이 매출 내용은 괜찮았지만 영업이익이나 당기 순이익이 다른 두 종보다 현저하게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도 하반기에는 LS 그룹 내에서도 LS 일렉트릭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전반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세 종목 모두 다 실적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들 종목은 주주 환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이 세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꾸준히 가져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주 환원에 대한 모멘텀, 여기에 더해서 하반기에도 긍정적인 실적 흐름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보안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이 되게 되면요. 이런 보안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인 것 같거든요. 보안 관련주 어떤 대응 방안 필요할까요?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네. 비대면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인증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 나오는 게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뭐 이런 네, 것들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 한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 보안에 대한 투자는 아주 경기가 좋고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 많이 남아돌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내부 비용을 늘리는 차원에서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투자하면서 보안에 관련된 투자는 항상 후순위였죠. 작년처럼 경기가 나쁠 때는 아예 그냥 올해 작년 실적을 갖고 올해 예산을 만들 때 보안에 관련된 예산들 뒤로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서 보안 관련한 사고가 한두 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SK텔레콤마저도 해킹을 당할 정도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보안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게 진짜 문제죠. 요번에 새로 이제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장관이라 되신 백영훈 후보라는 분이 요번에 보안에 대해서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는 국가 단위에서 한번 점검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업들이 보안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하고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되고요. 이 보안주 중에 그래도 지금 잘 나간다고 시장에서 괜찮게 흑자를 내고 있고 그나마 규모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소리가 지니언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지니언스라는 회사는 말 그대로 정보 보안 제품들을 판매하고 그걸 유지 보수하는 것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회사인데요. 대표적인 이제 정보 보안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업체죠. 이 업체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네트워크 보안, 즉 네트워크라는 건 말 그대로 요즘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AI 데이터 센터에서 어떤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라는 걸 통해서 이 AI 데이터 센터에 어떤 정보를 올리고 필요한 정보를 내려받을 때 여기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보안 사고들을 예방하는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클라우드 원격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라는 걸 잘 보셔야 되죠. 그 말뜻은 보안 쪽 관련해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지니언스가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윈스테크넷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윈스테크넷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업체도 역시나 네트워크 보안 쪽입니다. 지금은 AI 기술이 대세를 점유하고 있고 그 AI 기술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걸 갖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가장 보안 쪽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종목에서 이런 윈스테크닉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AI 시대의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이 회사의 제품이 굉장히 좀 유용하게 돼서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회사는 2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에 대한 그 신탁 계약을 맺었죠. 그만큼 주주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주주 하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폴란드 회사가 최근에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 디지털 보안에 대해서 여러 그 디지털 보안 관련 회사를 찾아내는데 역시나 윈스테크닉도 찾아와서 이 폴란드의 디지털 보안에 대한 기술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고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회사 중에 한 곳이라는 뜻이죠. 마지막에 요즘 시장에서 좀 뭐랄까요 많이 회자되어 있고 관심을 받고 있는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아톤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아톤이라는 회사는 이 주가 폭락하기 이전에 주가 급등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만큼 급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또 빠르게 또 내려오기도 하는 것이고 그 내려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은행 중심의 CBDC라는 그 중앙은행 디지털 코인 여기에 관련돼서 한강 프로젝트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은행 중심으로 우리 실증 테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하고 이 CBDC하고 충돌을 일으킨다고 한국은행에서 일방적으로 이걸 중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톰 같은 경우는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했는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이게 중단을 해버리면 자기들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이 CBDC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결국 CBDC에 대한 관리를 한국은행이 하고 원화 스테이블에 대한 관리도 역시나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의 일환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해서 최근 들어서 아톰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요. 지금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하고 이 CBDC하고 충돌한다고 해서 이걸 중단한다고 해서 이제 그 아톰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아톰은 지금 현재 실증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개인 인증이라는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고 돈을 실제로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톰의 주가 폭락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빠진 만큼 그만큼 V자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두 번째 이제 보안 관련주 안에서 기회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종목 좀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고요. 마지막은 원전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 측에서 5년간 1,200억 원 정도의 규모로 규제 기반을 마련한다는 소식, 대규모 투자 소식 전해지면서 원전주들 좀 강한 흐름 그리고 원전 해체. 관련주들도 좀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마지막 원전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새로 원전을 짓고 있는 게 최근 들어서 우리가 뉴스로 많이 접해서 네. 전 세계적으로 AI 때문에 원전을 많이 짓는 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형 원전을 짓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AI 데이터 센터에 맞춰서 타겟팅으로 말 그대로 이제 SMR이라는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것을 만들고 있고요. 대형 원전의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화끈하게 올라졌던 이 원전 해체 관련주들, 이건 이제 전문적으로 말해서 폐로라고 그러는데요. 원자로를 이제 폐쇄하는 것이죠. 그 폐로하는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반세기 넘게 60년, 70년 동안 만들어왔던 그 노후화된 오래된 그 원전들을 이제 폐쇄를 해서 거기를 이 방사능이나 이런 유출 없이 안전하게 잘 폐쇄를 하는 것이죠. 이게 대단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원전을 새로 짓는 것만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장을 기술을 먼저 개발해서 차지하는 선점하는 기업들이 이 시장을 주도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관련된 법률이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원전 관련해서는 새로 신규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폐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과 투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주 중에 두산 에너비티 같이 지금 현재 이 원전 쪽에서 신규로 이제 그 신한울 3호와 4호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주기기를 이 두산 에너비티가 납품을 하죠. 그런 면에서 두산 에너비티가 수익을 보고 있고 두산 에너비티는 아까 말씀드렸던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적인 그 에너지원인 SMRT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SMRT 설계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 SMR의 그 주기기를 이 두산 에너비티가 설계하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참여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비티는 이 대형 원전의 마지막 끝차를 차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 SMR에 또 그 한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시대가 SMR을 통해서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수익을 내고 있고 두산 에너비티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전이 주력 사업이지만 또 한편으로 원전의 시대가 갈 때를 대비해서 가스터빈 엔진이나 가스터빈 발전소나 또 그 외에 다른 그 수소 경제나 이런 쪽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빌리티는 아직도 성장성이 살아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BHI입니다. BHI 같은 경우 원전의 보조기기를 만드는 업체고 그 보조기기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 신한울 원전의 3호기와 4호기에도 이 회사가 복수기를 이제 납품을 하기로 했고 미국 4세대 그 소형 모듈 원전 SMR 업체 중에 하나인 토르콘이라는 업체가 전략적 제휴를 맺어서 이 토르콘에 대해서는 주기기까지도 이 BHI가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BHI는
이 기존 우리 한국형 원전에서는 보조기기 쪽에 주력으로 돼 있던 회사지만 이제는 이 주기기 쪽도 발을 넓혀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회사 있죠. 그렇기 때문에 BHI 같은 경우도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그 우리기술이라는 업체인데요. 우리기술은 업체는 우리 한국형 원전의 제어기 측기기를 국산화한 그런 기술력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대형 원전을 지을 때 이 말 그대로 이제 제어기 측기라는 건 원전이 다 만들어지고 그 안에 전자제품이 다 들어가서 운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투자가 되는 데 있어서 후순위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신한울 원전이 이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제로 우리 기술이 그 수익을 얻는 것은 한 2, 3년 후에나 그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이 우리 기술은 그렇기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원전에 대해서 신규 건설이 없는 동안 이 신기술, 그러니까 신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 방산 쪽에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해상 풍력 발전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팜에도 이 회사는 또 참여하고 있죠.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원전이 주력 사업이긴 하지만 그 신사업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을 내기 시작했다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회사도 역시나 신한울 3호기와 4호기가 시작이 되면서 거긴 우리 한국형 원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 기술이 거기에 대해서 제어기 측 부분에 납품을 하면서 실적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거는 거의 독점 기술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산수예요, 산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은 향후에도 이런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을 하시고 시장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